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오신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가 가장 멀리서 왔다. 충주? 충주서 멀리서 왔어요? 옥천? 아 그래요? 뭐로 옥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아는 분들이네? 참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옥천 두 사람 새로운 분도 안 주나요? 이거는 50mg 차에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사고 내금하다가 칼에 손이 잘렸다든지 뭐 넘어져서 상처를 났다든지 넘어져서 찧어가지고 펄어물이 졌다든지 즉시 바르면 그 펄어물 든 것도 이틀 안에 싹 가라앉습니다. 우리 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것만 그런 거 아니고 상처 나서 손이 잘려서 피가 지지 흘러도 이걸 한 대롱 해서 2번 부어가지고 그냥 없으면 장갑 벗어서 장갑으로 똑똑 뭉쳐놓고 그 다음 병원 가시면 되고 병원 안 가도 딱 달라붙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프로폴리스 그렇게 이용하시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니기는 그렇고 그래서 차에 여러분 벌 하신 분들은 차에 비싼 거 조그만 거 저는 이보다 작은 30g짜리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차에 갖다 놓으면 조금 더 진해집니다. 지금 이것은 약 38, 9룩스 정도 나오는데 35 이상 40 이하 40 넘어버리면 너무 농도가 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습니다. 색깔도 여러분 딱 보면은 딱 좋은 색이 이보다 연하면은 치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연하면 드렸고 처음 오신 분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신 거다. 이게 50g짜리. 그래서 근데 저도 이 적은 용기는 될 수 있으면 포장 안 합니다. 적은 용기는 팔지도 않습니다. 다 선물로 나갑니다. 이게 담아놓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 될 수 있으면 안 담아요. 저는 여기에 이것만 이렇게 담아서 이것도 포장도 용기를 자주 바꿉니다. 자꾸 고급스럽게 나온 걸로 바꿉니다. 가격 차이는 뭐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용기를 자꾸 바꿉니다. 나는 포장 용기를 참 좋지요. 고급스럽고 바카스 병도 있고 튜브 병도 있고 또 이거보다 좀 덜한 병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옥천서도 오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선물에 눈이 멀지 마시고 왜 나 안 주냐 하고 좀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그 뭔데 그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런 거 만드는 것까지 담그는 것부터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합니다. 지금 시기는 이제 월동 마무리 다 이미 돼 있어야 되죠. 왜냐 지금 오신 분은 옥천은 조금 충청도 남부잖아요. 옥천은 그죠? 그래서 옥천 쪽은 아직 이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옥천 쪽 마무리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보편적으로 충청 남부 지역부터 경상도 전라도는 아직 월동 마무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만. 왜 저 밑에도 요즘 오늘 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한 번 추위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기 전에 이미 해놓은 것이 약간 해놓고 위에 보온덮개 포장만 좀 느슨하게 해놓으면 참 좋아요. 왜냐 추위가 온 다음에 벌통을 만지면 벌이 바닥에 떨어지면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추워서. 그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춥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 이북 경기 지역 축소 이미 마쳐야 된다. 그래서 황래문 씨 서울 안 오셨어요? 예? 전화해봐요. 서울인데 아직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안 온 분 계세요? 마무리 다 축소? 야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들이네요. 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 벌 입장에서 좀 빨리 마무리를 써서 왜 해야 되냐? 11월 달까지 지금 말갱이잖아요. 11월 말갱이인데 작년보다 여기 평택에 눈이 오늘 뭐 평택 눈 좀 왔죠? 네? 네 왔어요. 차 앞유리에 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작년보다 눈이 3일 정도 늦었습니다. 평택도. 구글 경영 기록장에 보니까 한 3일 정도 늦었더라고요. 보통 대학 수능 시험 때 보면 엄청 춥잖아요. 그죠? 네, 추워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마무리를 20일경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경기 지역, 특별히 지역까지는 충청 북부 지역까지는 이미 축소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날이 떠서 가지고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거의 먹이가 다 소진됐어요. 상단 부분에 조금밖에 없어요. 상단 부분에. 여러분 올해 올동 나는데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먹이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먹이 때문에 너무 많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이게 그대로 놔두고 추위가 와도 만지도 못하면 잘못 오면 양쪽 사이드는 먹이가 있어도 죽을 수가 많습니다. 옮겨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보셔가지고 가운데 부분은 최소한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 드는 장들로 옮기고 가쪽은 좀 많이 든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내금할 때에 소비 배열까지 먹이까지 그래서 먹이가 전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강군일수록 없습니다. 강군일수록 많이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날씨 기온이 높아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동은 지금도 강군일수록 봉판이 없는데 다 터져 나오고 살아나네요. 근데 조금 올동나기가 약한 통일수록 계속적으로 산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거 아니고 눈 찌끔 갖고 산란된 거 봉판 절반 정도 남았어도 빼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건 남아서 볼 역할 못합니다. 때로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빼야 됩니다. 눈 찌끔 갖고 또 그 속에는 만에 하나 진드기, 가시온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찌끔 갖고 빼내고 속살만 옹에 처리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충남, 충청인데 천이랬네. 이남 남부 지역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금 내용은 첫째가 여러분 내금을 하다 보면 첫째 내금해야 될 것이 여왕이에요. 여왕. 이 놈은요 9월, 10월, 11월 사이에 많이 없어진 통이 있습니다. 여왕. 여러분 지금 집에도 여왕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보면 어떤 현상이냐? 변성왕대를 많이 달려서 터져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왕은 있더라도 교미가 문제가 되고 교미가 변성왕대가 있어요. 변성왕대가 이미 터져 나와가지고 터져 나왔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거는 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들은 만약에 무리가 무리가 좋다, 강군이다 할 경우에는 약군의 여왕을 잡아다가 유입하면 잡아다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왕은 염려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있더라도
그냥 눈 찌끈 감고 여왕 죽일 때는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눈을 감고 죽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기 낼 수가 없어. 여러분 여왕 죽여가지고 잘못하면 사역감이요. 죽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존경하는 의미예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요즘 봐서 변성황대 흔적이 있다. 출방 흔적들이 있다. 그거는 왕의 이상 여부를 이기 때문에 꼭 점검하시고 어떤 건 왕이 없어요. 출방 흔적은 많은데 왕이 없어요. 나가서 죽은 거예요. 교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하면 그냥 합봉해버리고 옆에 통으로 합봉할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합봉할 때는 그 통의 소비를 축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장이다. 2장 내지 석장으로 축소하세요. 벌물에 따라서 장수는 다르고 심하게는 1장, 2장으로 축소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하루 후에 옆에 통으로 갖다 넣는다든지 그냥 그걸 몽땅 다 넣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1장벌밖에 안 된다. 뭐 반장벌밖에 안 된다. 할 때는 죽을 놈은 죽고 살 건 살고 밖에다가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통은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 통. 그러면 양 사이드 통으로 복종하고 들어갑니다. 거의 죽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온제 설치, 축소할 때 여러분 이미 뭐 한쪽 벽면 쪽에 보온제 다 넣었죠? 7, 8매 강군일 경우는 보온제 전혀 안 넣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제가 뭐 놀이대도 가보니까 깊이는 뭐 못 봤지만은 또 요금방도 많은 사람들 활동난 거 보면 보온제 없어도 충분히 벌은 영하 50도가 돼도 죽지 않습니다. 얼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50도에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을 듣다 보면 자연적인 환경을 듣다 볼 때에 너무 우리는 가인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그래도 덜 시달리게 보온제 정도 넣고 요즘은 또 그래서 오늘 우리 봉장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봉장에서 교육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저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벌통을 단열재로 싸는 거, 싸는 거. 부산에 우리 75세 되는 대의원이 한 분 있는데 김현수 대의원이라고 혼자서 벌을 약 300통 합니다. 혼자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보온제를 다 싸요. 이미 오래전부터 보온제를 쌌고 벌을 강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강군으로 하는데 위에도 그냥 그 보온덮개 한 겹 덮고 부산으로 내려가거든요. 포천에 있다가 아직 안 내려가고 있는데 위에도 은박지 하나 덮어놓고 말아요. 그래서 보온제를 지금까지는 옆면 놓고 그 다음에 축소해서 격리판 놓고 그 다음에는 축소하는 날 그날 보온제 넣을 수가 없죠. 왜 못 넣죠? 벌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한쪽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추위가 오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놓으면 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냥 개포 덮어놓고 적당히 위에 개포만 덮어놓은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귀찮으니까 이제 다음 생각하고 보온제까지 올려놨는데 그래 놓고 추위가 오고 12월 말경 12월 초 11월 말 12월 초 영상 4, 5도시에 이제 우리는 지금 옥산살이나 비냉볼이나 둘 중에 하나 마무리 약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쉬운 쪽으로 옥산산 하려고 합니다. 옥산산 하려고 하는데 소문에 그냥 싸주기만 하면 되니까 비냉볼은
뚜껑 다 열고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산산 훈증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옆면에 보온제는 안 넣고 적당히 해주면 빨리 봉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뚜껑 열고 보여주려는 통들 보면 거의 다 봉구가 졌을 겁니다. 강하게 압축시켜 놓고 필요 없는 소비장은 다 드러내버렸고 춥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요금 예부 보호는 요즘 어떻게 해놨어요? 김준욱 사장님 어떻게 해놨어요? 그냥 알통으로 주로 비 올 때 비만 안 들어가게 해놓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봉구가 돼요. 그래서 축소 좀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12월 1월이 좀 날씨가 평년 기온보다 높을 때가 많고, 근데 때로는 혹한 추위가 간혹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일정한 게 가장 좋아요, 벌에게는. 근데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부담을 줍니다. 벌에게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벌도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적당히 보온을 해야 됩니다. 추위 때문에. 그 다음에 먹이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봉구가 안쪽으로, 이 말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보통 소문 앞면 쪽으로 벌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이걸 뒷면까지 붙게 하려면 착봉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소비가 많으면 거의 다 앞면 쪽으로만 붙습니다. 거의다가. 근데 앞면 쪽에 보면 먹이는 다 먹어버렸어요. 먹이는 뒤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착봉이 느슨하다는 뜻도 돼요. 착봉이 좋으면 앞면에 붙을 자리가 없어. 너무 오래 많아서 뒤까지 붙여야 돼. 전면에 골고루 붙도록 한 것이 착봉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앞쪽에 먹이가 없는 건 소비를 돌려서 먹이가 앞쪽으로 오게 하면 보온구가 뒤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뒤쪽으로 해놓으면 복사액이 덜 전달이 돼요. 앞면에 붙어 있는데 거지만 다 모든 벌들이 앞면에 붙어 있는데 햇빛에 대해서 복사액이 되면 얘들이 나와요. 안쪽에 있는 것이 좋아요. 어두운 곳에, 더 어두운 곳에, 복사액이 덜 전달되는 곳에. 그래서 소비를 앞뒤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제 소비 배열이에요. 먹이 점검이. 그리고 꼭 좀 잡수를 많이 두지 마시고, 제가 착복만 잘 시켜놓으면 벤 보온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 질병 예방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속살만, 내금 마무리할 때 속살만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살만. 옥산산 같은 건 또 많이 요즘 하는데, 옥산산은 편리성이 있어요. 뚜껑을 안 열고. 근데 옥산산도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옥산산 훈증을 해가지고 하루 소음을 막아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시간 막아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음은 전혀 막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고,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안 막습니다, 그냥. 그래서 쉽고 가장 적게 들고 돈이 통당 10원꼴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개미산. 개미산도 이제, 개미산은 온도가 조금 많이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도 한 13도 정도는 낮 기온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고, 속살만 옥산살이 좋지 않는가. 마지막 질병 예방은 이제 그래 놓고, 이제 그런 것이 마지막 내금 때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보통 영상 4, 5도시에 마지막 약 처리를 합니다. 그때도 비냉볼을 많이 사용하고 비냉볼이나 옥산산 훈증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내금의 핵심입니다. 요즘 내금의. 첫째는 여왕, 그 다음에 먹이,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들어보면 어떻게 할 건가? 소문. 뉴질랜드 가보니까 소문 개념 하나도 없어요. 소문 다른 흔적 하나도 없어요. 이동 때도 심지어는 그냥 떠서 싣고 가더라고요. 소문 안 받아. 참 희한하더라고요. 벌통도 다 쓰금쓰금 했는데도 참 재밌게 키우더라고요. 참 저 사람들 참 재밌다.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저기 소문 맞고 한마다도 다 가다가 대낮에도 그 사람들은 싣고 가요. 그래서 아마 착봉이 안 좋은가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참 편하게 살구나. 편하게 너무 신경 안 쓰고 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쭉 있으면 철소문은 여러분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고, 철소문은 이렇게 열리니까 이쪽이 많이 열리죠. 그죠? 반대로 이쪽으로 연다고? 그러면 여기를 막았을 때에 통로가 어떻게 돼요? 그 사이도 이렇게 막혀도 이 안에는 이렇게 뚫어도 그 나무 두께만큼 상당히 위험합니다. 겨울에 중요한 것이 뭐 통풍이고 죽은 사체를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뭐 쇠꼬창이로 긁어내야 된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쇠꼬창이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긁어내 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40년 이상 벌을 키워도 안 하는데, 약간 이쪽 가운데 끝나는 부분 이쪽으로 물을 내준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철문이 저기 철 예. 건데 어떻게 그걸 잘라야 돼? 이쪽에 좀 이만큼 닫고 이쪽에서 다시 또 닫아야 되겠죠. 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상하 조직으로 움직이는 소문, 그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7개로 되어 있잖아요. 7개로. 그래서 다 막고 이쪽 걸 열어두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열어주면.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 방법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래서 옛날에는 다 종이로 말아서 신문지로 똘똘 말아서 막고 가운데를 터놨어요. 그렇게도 하고, 요즘은 또 소문 터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1,000원인가 하죠. 그거 참 많이 이용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걸 딱 끼워놓고 가운데 끼워놓고 앞에 그 밑에까지 그냥 보온덮개를 내리 덮어버립니다. 앞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볼 때 고흥에 1월달에 2월달에 갔는데 그렇게 그거를 소문 터널을 이용해서 키우는데 보온덮개를 다 밑에까지 내려버렸어요. 보통은 전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근데 이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좀 염려는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체를. 그 문제가 좀 염려는 사체를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좀 걸리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왜 소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1cm, 소비 한 장 1cm 이야기 하잖아요. 겨울에는 좀 적게 열어라 그런 말들 하는데, 저는 겨울에도 1cm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 5매면 5cm 그 정도 열면, 보통 저는 한 4cm 정도 엽니다. 여는데 4cm, 5cm 이렇게 열어놓는데, 여기 도일동의 어떤 원 사장이란 분은 소문 그냥 지금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는데 소문 다 개폐해놨어요. 그래도 월동처럼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월동하고 소문 열어놓은 거하고 그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대신 전혀 파낸 거 없어요. 전혀. 오히려 추우면 봉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주 축구공조처럼 단단하게 뭉칩니다. 아주 강하게 뭉칩니다. 안에 보온이 잘 돼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보온구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추위가 와버리면 겉에 있는 것들은 많이 죽습니다. 근데 보온구가 단단히 재져 있는 것들은 열 손실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소음의 조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또 터널식, 요즘 터널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터널식도 사체 문제가 조금 좀 부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부 포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벌통이다 했을 때에 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들어갔다 오려고 했는데 못 가고, 이 벌통이 끝이 나면 저는 소문 위에까지 보온 덮개를 2겹으로 내립니다. 2겹으로. 뒤에는 완전히 통 있는 데까지. 너무 밑에 안 접치게. 왜냐하면 비나 눈이 오면 젖어가지고 얼어버리더라고요. 다 가지고. 그리고 우리 냉정리 해놓은 거 보면은 1m 폭 보온재가 은박지가 있습니다. 1m 폭. 길이는 25m. 그걸로 위에 덮어놓으니까 위에가 1m. 벌통 넓이가 얼마죠? 아시는 분? 예? 길이 네. 앞쪽 뒤쪽이 55. 옆으로는 49? 49라고도 50이라고도 그래요. 약 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1m로 위에 갔다가 거의 20T입니다. 2cm 두께가. 그래서 그걸 해놓으니까 그늘도 지고 비, 눈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 너무. 여름에도 좋고, 여름에도. 보온재 하나도 안. 근데 만약에 보온재로 덮어놓고 비닐을 덮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눈비 때문에 비닐 덮었어. 예? 습기? 아니 비닐 덮었는데 비 젖대로 안 젖는데 습기가 차요. 올라와 옆에 젖은 데서 올라와서 중요한 거는 뜨거운 날이 햇빛이 많이 날 때에 복사해야 됩니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은 절대로 비닐을 덮을 때, 만약 비닐을 덮을 때 밑에까지 덮으면 안 되고, 보온재는 밑에까지 아까 소문 위에까지 덮지만은 비닐은 뚜껑에서 약간 좀 내려가게 앞에까지 다 덮으면 안 돼요. 뒤에는 다 덮어도 돼요. 그리고 비닐을 덮었을 때 위에는 좀 그늘질 수 있도록 스티로폴이나 스티로폴 올려서 위에서 복사해야 돼. 비닐이 안 닿도록 그래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벌이 덜 나옵니다. 비닐만 해놓으면 날만 뜨시면 나옵니다. 네. 문제는 비닐은 왜 해요? 눈, 비 왔을 때에 보온 덮개가 젖고 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통에까지 영향이 미치죠? 습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참 그 은박지 20T인데 참 좋아요. 싸고. 네. 언제든지 우리 봉장 와서 아마 3월 6개 올 20, 25일 달에 여러 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 하니까 3월 중에는 꼭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번 보시고 혹시 구매하실 분은 이야기하세요. 포천에 가면 공장에서 25m짜리 1m 20T 7만원 7만원 요런 데서 산다면 보통 15만원에서 18만원 줘야 됩니다. 15만원에서 18만원. 그것도 제가 그 대의원님이 이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줘야지 돼. 현참 참 좋았어요. 보온 덮개. 그래서 한 겹보다 2겹이 더 좋습니다. 여러 겹 덮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 겹 덮는데 중요한 거는 비닐을 써야 되냐. 비닐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비닐 위에는 햇빛을 차단한 시설을 뭘로 해야 되냐.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랬잖아요. 비닐은 피하고 빗물과 햇빛 차단할 수 있는 스티로폼을 이용한다. 볼통 앞은 차광망으로 햇빛 차단 또는 바람을 막아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겨울에는 중요한 것이 정면에 햇빛이 안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면에. 위에는 수채로포를 하면은 열 복사는 적게 받잖아요. 정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정면에 말뚝을 받고 우리 여기 송아리에 했던 방식 차광망을 내리놓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기도 하는데 또 앞에다가 수채폴 36짜리 그걸 한 장씩 비스듬히 해가지고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스듬히 났기 때문에 통로는 쭉 있잖아요. 시원한 거예요. 겨울에는 햇빛 받는 곳과 햇빛이 안 받는 곳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소녀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추우면 높은 논두렁 앞에 햇빛 닿는데 엄청 뜨십죠? 근데 햇빛이 나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추워요 안 추워요?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그늘을 해주면 근데 근다고 거기다가 무슨 간판천 같은 걸로 내려주면 검햇복 사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스티로폼이나 판넬 이런 걸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요즘은 98%짜리 차광망으로 공예 몇 년 전에 갔더니 1월 중에 갔더니 볼통 위에서부터 앞으로 45도 각도로 약 1m를 차광망으로 내리쳤더라고요. 우리 말벌 구멍막 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햇빛 차단. 예부 보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 안 닿고 바람이 안 닿고 또 직접 바람이 안 닿는 것도 차광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가면 논두렁마다 두덩마다 논배마다 차광망을 다 쳤어요. 바람 차단하려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볼통 앞에 찬바람 차단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될 수 있으면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통에 미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봉지기의 상식. 여러분 겨울은 춥고 온도가 일정하게 춥게 5개 한 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봄은 따뜻하다 이 말은 상당히 좀 뜨뜻하게 뜨겁게 이 말과도 같대요. 여름은 시원하게 가을은 따스하게 가을은 미지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은 절대로 가보온 너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착봉과 질병만 없으면 100% 납니다. 착봉과 질병. 기타 가보온을 피하라. 월동시 봉구 중심 온도는 22도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는데 추울수록 봉구가 축구공처럼 탁하게 뭉치는데 내부가 온도가 높을수록 얘들이 느슨히 뭉쳐져 가지고 열 손실이 많아요. 열을 많이 뺏겨요. 그리고 이 예부 겉에 붙어 있는 온도는 겉에 온도는 약 14도. 이 정도면 이 바깥 기온 보통 안에 봉구의 기온을 말하는 건데 지금 22도나 어떤 분이 20도 22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밖의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14도 정도 이 봉구 겉에 면이 14도 정도 때 보통 밖에가 영상 4, 5도나 0도대 근데 만약에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 버렸다 하면은 봉구가 딴딴히 뭉친 벌에는 사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에 따숩게 해가지고 봉구가 느슨하게 뭉쳐져 있는 벌들 그런 통들 이런 통은 영하 10도 이상 팍 떨어질 때는 사봉이 많이 생겨요. 겉에 있는 봉구의 맨 겉에 있는 한 14도 됐던 그 봉구의 온도가 팍 떨어져 버려요. 느슨해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착봉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가분한 것이 손해다. 그 다음에 습방지 스티로폼 꿀사동도 보면 스티로폼 통 월동 나는 건 많이 올라오지요.
안 봤어요? 어떤 분은 전멸하신 분들이 있고 가장 문제가 습이거든요. 곰팡이와 습.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부르는 남통보다 소문을 2배 이상 열어라. 또는 개포를 위에 조금 열어라. 또는 뭐 요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참숯을 소비 위에 올려라. 참숯. 아마 올해 좀 참숯 좀 구해가지고 소비 위에 요 정도 덩치 한두 개 올리는 한두 개 올리는 참 효과 좋을 겁니다. 습을 먹잖아요. 숯을. 그래서 참숯을 이용. 그래서 참숯을 이용해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소문을 좀 여유있게 열어라 하는 거. 그래서 수철불은 월동나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수철불은 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개포를 약간 연다든지 소문을 많이 연다든지 또는 내부에 수철 넣는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와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성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보통 바닥에 맨 처음에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온재를 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 좀 받아보세요. 배우민 씨 이제 언제 왔는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 그 차광막, 이중 차광막, 그 포도밭에 까는 이중 차광막 깔고, 그 다음에 스철풀 올리고, 그 다음에 스철풀 위에 우리 차의 내부 천장 보온재 있잖아요. 천장, 그걸 깔고, 그 다음에 벌통을 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조금 보완이 덜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스철풀 위에 천장 보온재 깔기 전에 사이에다가 비닐을 깔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왜냐? 스철풀도 물을 먹어요. 그죠?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내가 해놓은 것은 스철풀 밑에서는 땅에서는 안 올라오는데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눈비가 왔을 때에 스철풀 위에 자동차 천장에 깔았던 그 보온재 있잖아요. 그걸 해놨는데 그것이 물이 타고 스티로폴이 물이 먹었을 때에 통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는가. 또는 냉정류는 사실 이런 지면 그대로 냉정류예요. 냉해요. 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동 처음 나는데 염려가 많이 돼요. 처음 벌터를 월동 장소를 잡아가지고 첫 월동 날 때에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도로 갔을 때도 꽃이 좋아서 꿀도로 갔어. 염려돼야 안 돼요. 아무리 꽃이 좋아도 안 나는 지역은 안 나는 거예요. 대양봉가들이 한 번 그 장소 갔다가 그 해에 꿀 안 나면 다음에 그 자리 안 가요. 거기는 꿀 안 나는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꽃만 좋으면 가잖아요. 그죠? 네, 꽃만 좋으면 가. 잘못 가면 대양봉가들한테 벌 다 뺏기고 꿀 다 뺏기고 보따리 싸고 와야 돼요. 함부로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사방에 심리 안에 군데군데 한 나무씩 있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가? 그런데 가야 대박이 나요. 왜? 그런 데는 대양보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데 틈새를 이용하잖아요. 제가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좀 대양봉가들처럼 이런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겨울철에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12월 초에 비냉불이나 마지막 그 약처리하고 딱 덮어놨으면 2월 달까지는 2월 달까지 그냥 눈 지금 갖고 맡기세요. 종종 눈이 오면 한번 가보고 바람 불면 한번 가보고 하되 벌통은 발로 찬다든지 살았나 죽었나 기대고 움직이면 어떤 사람은 고무줄로 청진기 이용해서 버튼은 어쩌까지 죽었으면 네? 그거 열어볼까요? 열어볼수록 손해입니다. 2월 말까지. 전북의 익산의 어떤 분은 12월 중순부터 봄불 키우기 시작한답니다.
카페 보니까 부산 쪽, 저 진해 쪽 저쪽으로는 12월 말 1월 초부터 봄벌 키웁니다. 근데 뉴질랜드 가보니까 월동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월동 개념 자체가 없어. 사양할 필요도 없고요. 자, 좋은 나라야. 그래서 이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나는 가서 고생해도 자식들은 괜찮지 않을까. 내년에 좀 벌어가지고 왕복 비행기값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12시간 타는데 야 직행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업으로 가야지. 비싸요 비즈니스업은? 예? 얼마나 비싸? 배 이상 비싸? 안 타봤으니까. 배? 아 거기는 그냥 다리 쭉 뽑고 그냥 껍질도 기가 넘어요. 막히게 왕복 500. 돈 벌면 그렇게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왜 12시간이니까. 그래서 월동 포장, 월동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발로 차지 마세요. 왜 벌 차니?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걸 신경 거스르게 합니까? 스트레스받게 합니까? 어떤 분은 뭐 망치를 쳐보라고 발로 차. 아이고 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벌통 내에 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출장을 하든가 늑장을 했을 때 예. 나머지 공간이 남잖아요. 예. 그 남은 공간이 과연 그 벌한테 어떤 그 온도 변화를 주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다가 짚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헌옷들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불도 갖다 집어넣습니다. 마누라까지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또는 쌀개도 갖다 집어넣고. 근데 요즘은 보온재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온재들이. 그래서 또 옛날같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죠? 온난화가 돼가지고 겨울 앞으로 뭐 한 10년 이쪽으로는 겨울 개념도 엄청 겨울이 짧아질 겁니다. 또. 그래서 그냥 은박지 하나 더 대든지 보온재 내리 꺾는다든지 살짝.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넓을 때 그 벌 속에 습이 더 찰 수 있는 확률이 큰지 그죠? 아니면 적은지. 근데 예. 착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벌이 강군일수록 습이 없습니다. 약군일수록 습이 찹니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약군은 그만큼 보온구가 약해서 열을 발생할 수가 없어서 습이 생길 때 그걸 날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매나 3매짜리는 1군 2왕 한 통에 2통을 집어넣는 것이 유리해요. 근데 그 귀찮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3매 축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4매 축소를 했을 때 공간 굳이 일상이왕을 안 하고 그 공간 근데 그 착복만 잘 돼도 보온구만 잘 된다라면 그 정도 온도는 얼마든지 커버가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50도에서도 안 죽는다. 자연에서도 산다. 문제는 뭐냐? 습이에요. 습을 어떻게 제거해 줄 건가? 뭐 습을 제거하는 방법 제시했잖아요. 개포기를 좀 연다든지 접어준다든지 숯을 갖다 넣는다든지 소문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 3배를 축소를 했는데 그래도 좀 볼이 약한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일상이왕으로 편성하기는 지금 늦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건 그 공간을 어차피 보온재가 여러 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스티로폼을 요즘은 두꺼운 걸 넣는다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굳이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무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 관련돼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 어차피 프로필스 강의여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은 좀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 그러니까 기타까지 하고요.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차지 마시고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추워야 겨울 나기를 잘하고 눈이 많이 내리면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리면요 오히려 월동 훨씬 잘 납니다. 문제는 안 나오게만 하면 눈이 많이 쌓일 때는 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와가지고 눈 위에 전부 앉으면 다 뻥뻥 구멍 뚫려서 다 죽습니다. 마비가 돼서. 그래서 그늘막 좀 시원하게 하라 안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나올 때는 월동이 훨씬 잘 납니다. 왜냐? 온도 변화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해요. 눈 오는 날은. 그리고 중요한 게 치약. 치약 놓으시고 치약. 특별히 치약 놓기 전에 월동 뚜껑 옆면에 한 개통에 철사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뚫렸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쥐도 이빨이 강해져가지고 그거 다 뜯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짠 사람들에게 거기 대는 망을 좀 강한 걸로 대주라 하는데 쥐약 꼭 두 통 사이에 캔을 이용하든지 뭘 이용하든지 쥐약을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쥐약을 못 넣을 때는 찐디기, 말벌 틀에 찐디기, 쥐약, 쥐찐디기 이런 걸 넣으시면 들어있는 건 다 생쥐예요. 큰 거 아니에요. 잘 걸러드려요. 만약에 뚜껑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보온제 다 긁어내고 벌이 붙지 않는 면에 소비를 다 긁어내고 그 긁어낸 그 소문을 맡게 되면 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약을 많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늦게 시작했으니까 딱 한 50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예.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겨울이 봉구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벌이 밑으로 떨어지면 소비로 올라타지를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맨 벌도 밑바닥과 소비 사이에 올라탈 수 있는 뭔가를 좀 넣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기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포장을 거기다 내부 포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 포장, 어떤 분들은 설탕 푸대 가지고도 한다, 박스 포장도 한다, 보온제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계된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포장하신 분들, 박스. 월동 잘 나죠? 약한 벌은 배놓으면 잘 좋더라고요. 네? 강한 벌은 필요 없지만. 그렇죠. 이 장점도 있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봄에 되면 눈으로 긁어내. 그거보다는 약한 벌은 습이 조금 차요. 약한 벌은 보온제 그 박스를 넣어놔. 근데 그래도 박스가 습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됩니다. 홍익 양봉원에서 나온 박스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좀 넓은 거 있고 좁은 거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는 이미 지금은 늦었습니다. 9월 중에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월 초선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고 통가리를 하면서 박스를 넣어서 통가리를 하면서 시작을 돼야 되고 좋아요. 권하고 싶고 문제는 좀 작업이 많이 해야 되고 다음에 봄에가 문제입니다. 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될 수 있으면은 3월 중순에는 빨리 통가리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통가리를. 그래서 그런 게 좋고 박스를 이용하면 또 이제 보온제를 많이 쓰시죠. 보온제를 옆면에 넣고 이쪽 면에도 넣고 하는데 뭐 보온제는 설명을 어느 정도 했는 것 같는데 그리고 보온제를 너무 많이 넣어도 가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닥에 아까 김인수 사장이 얘기했는데 은박지 10T짜리를 바닥에 깐답니다.
긁어낼 텐데 얘네들이 물어 뜯더라. 아, 옆에 되는 거. 은박지 위에 반짝이 은박지가 밑에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겨울에는 벌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그리고 아까 또 만화 경우에 벌이 엉성하게 너무 가공을 하면은 벌이 봉구가 엉성하기 때문에 밑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너무 가공을 하면. 근데 밑에 떨어진 겨울벌은 사실은 밑에 떨어진과 동시에 거의 활동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기어 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봐보세요. 볼통 바닥하고 소묘 사이가 상당히 높으죠?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벽면이든 그냥은 못 올라가요. 벌들이 밑에까지 쭉 다리를 놔줬으면 다행인데 누가 남 살리려고 다리 놔주러 가면서 자기 죽을 길 하겠어요? 위에 있죠?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거의 떨어진 일도 없고 그래서 겨울에는 뚜껑 열지 말고 건들지 마라. 왜? 떨어지면 100% 죽습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밑에 보온지를 넣는다든지 또는 밑에가 소비와 밑에 사이의 층이 높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아주 낮게 줄여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온재를 넣는다든지 그 밑에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안 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 정도 좀 떨어져 죽을 거는 어차피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또 사봉 100% 없다고 아무리 활동 잘라도 사봉 100% 없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디서 오셨죠? 저가요? 네. 청주서 왔습니다. 아이고 청주서 이름이 어찌 되세요? 김중원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그리고 사봉 전혀 없던가요? 월등할 때? 아니요, 기한 벌통 할 때는 사봉이 마이너스 나왔는데 저 박스 포장을 할 때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사봉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는 첫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봉 그 연장자 가장 연장자 그렇지 않으면은 9월달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월달에 10월 4일날 기억했나요? 10월 중에 태어난 벌들이 어린 벌들이 영양 보충이 안 돼가지고 늦게 태어난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월 말경에 태어난 벌들 11월 아직까지는 11월 뭐 중순경 10일 이후 이렇게 태어난 벌들이 영양복 단백질 공급이 덜 안 돼가지고 하루는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빨리 죽은 것들. 그래서 늦게 태어난 것들은 여러분 영양실조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벌은 11월 10일 안에 다 태어나야 돼요. 좋게는 11월 10월 말까지 요 중부지방을 봤을 때 일찍 태어나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고 튼튼하게 훈련된 벌들이 오래 가지 늦게 태어난 것 제대로 영양 공급도 못 받아. 그래서 화분떡을 반드시 화분떡이 10월 말까지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덩어리쯤 더 넣어준 게 좋겠다. 10월 초에 교육할 때에. 우리는 지금도 화분떡이 남아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좀 딱딱하긴 하는데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됐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떨어져면 떨어져요. 예예. 벌 틈과 틈 사이에 그 스티로폼을 갖다 놓고 그 살짝 밀집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좀 떨펴서 놓는 것도 있고 그 문제점은 거기에 뭐 붙여서 이렇게 놓는 것이 더 좋은지 요 문제점 하나하고 아까 그 질병 관계로 해가지고 그 질병을 살로만 일하는 약을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숨겨주는데 지금 그것을 숨겨줘도 되는 건지. 석살만은 1년 12달 내에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너무 추울 때 봉구를 건드려가지고 봉구가 져 있는데 건드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춥기 전에
마무리하라는 뜻이고 지금도 이제 다음 주면 좀 많이 풀린다니까 아마 벌들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추우면 계속 추워버려야 돼요. 또 추위가 느슨해져 버리면 따서져 버리면 10도 이상 올라가고 봉구가 느슨해져 가지고 봉구가 증거이 좋은데 근데 그때 또 손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벌통과 벌통 사이 떨어질수록 넓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정리에는 기존에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주먹도 안 들어갔어요. 벌통과 벌통 사이가 밀집시켜서 많이 늘라니까. 유럽이나 선진국에 또 이런 데 가보면 벌통들이 그렇게 밀집시켜 놓은데 봤어요 동영상? 그냥 군데군데 그냥 막 해놨어요. 그러면 쏠림 현상도 없고 도봉도 거의 없고. 그래서 냉정리는 통 간격을 20cm로 늘려놨어요. 20cm로 늘려놓으니까 딱 앉아서 보기 좋아요. 왜냐? 땅이 2,400평인데 시큰 넘는데 내가 뭐들어 밀집시키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생각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고 선진국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는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이 그렇고. 아까도 늘기랜드 봤잖아요. 파이레트에다가 4통 놨어요. 소문은 각자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리도 넣고 이리도 있고 저리도 있고 이리도 있고 저리도 있고 막 각자 방향이야. 왜 덮는 거 그냥 덮는 개념 자체가 없어 거기는. 그리고 차광망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는데요. 그 벌통이 뭐 지금 이 햇빛을 보는 주기로 해서 양날 주기로 해서 늘 이렇게 동남쪽을 봐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쪽으로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벌통을 볕이 안 들어오지 않나. 그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도 벌통을 돌려놓는 것.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발로 돌려놨더라 할지라도 차광은 위에 상단에 햇빛이 안 닿도록 하는 것이 온도가 일정합니다. 왜냐면 계속 그냥 볕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반대쪽으로 돌려놓으면은 거기 그 위 거는 다 당연히 해주는데 차광망을 이렇게 안정해더라도 바람이 좀 나와주고. 도로는 그렇게 합니다. 돌려놓습니다. 대신 반대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나 보통 우리가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이 남서 방향으로 많이 놓잖아요. 가장 좋은 방향이 남서입니다. 어떻게 놨어요? 남쪽. 남서 방향이 가장 좋고 가장 오랫동안 햇빛을 늦게까지 볼 수가 있고 정면이 봄벌 키울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남서 방향이 월동 때는 좀 불리해요. 오랫동안 햇빛이 봐서. 그래서 또 남쪽으로도 많이 놓고. 근데 가장 좋은 건 남서. 근데 반대로 돌려놓으면 만약에 방향이 소문 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방향이 되겠어요? 북동이 되겠죠? 이제 남서로 놨을 때. 남쪽으로 놨을 때 돌려놨을 때는 북쪽이고. 그러면 보통 겨울에 어느 쪽에서 바람이 많이 내리쳐요? 그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북쪽에서 밀어닥치는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대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꿔놔도 돼요. 근데 남서쪽이나 남쪽이나 놨을 때는 찬바람이 내리치는 바람 덜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째요? 잿빛.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돌렸을 때에 내가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된가. 그래서 차광망 98%짜리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티로폴 또는 뭐 차광망을 어떤 식으로 쳐놓는다. 차광망은 될 수 있으면 이중 차광망 치는 게 제일 좋고 비싸도. 이중 차광망 1m 80짜리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검정 파랑. 그걸로 한 것이 그 문제를 그 안에다가 너무나
월동육면을 빈 소비가 4장, 5장 정도 되니까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10장 될 수 있으면 월동 때는 빈 공간의 소비는 다 빼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 빈 소비가 곰팡이가 쓸고 습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버리게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비를 다 빼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동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그러니까 1월 한 초순이나 중순쯤에 네. 일부가 그 봉구가 해체가 돼가지고 네. 5월이 따뜻한 낮 같은 데는 이제 뭐 드나들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그것이 이제 내부 보온이 가보온이 아니라 네. 강군에서 똑같이 되는데 강군에서 나타났거든요. 그거 이제 그 1월 달에. 그것도 그럼 그냥 내부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다 그 내부 포장을 해체해야 되는지? 해체하면 안 되죠. 네. 포장을 그때는 강군 7, 8년은요 그냥 알통 그대로 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놔야 돼. 보온 전혀 안 해야 돼. 강군은 단 외부에, 강군은 외부에 햇빛만 신경 쓰시면 돼요. 햇빛 무조건 햇빛에 노출되면 바깥 기온이 따뜻하면 햇빛 나고 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절대로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운 곳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추운 곳으로. 그 강원도 한번 돌아봤더니 그냥 눈이 잔뜩 오는데 엄청 춥잖아요. 강원도요. 그냥 보온제 썩음한 보온제 다 찢어진 보온제 그냥 얹어놓고 놔뒀더라고요. 벌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가 저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또 저기 울진 쪽으로 갔더니 그냥 알통에 그냥 알통 내고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볼 수도 없고 주인도 없는데 벌이 있는 줄 알아요. 혹시 이 강군이 있었을 때 벌이요. 예. 그 먹이가 아까 그 가운데 다 떨어졌을 경우에 곤충 같은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금 때 11월 말쯤 지금 날씨 좋을 때 하는데 아직 지난 제가 20일까지 할 때는 봉구가 거의 안 졌더라고요. 안 졌는데 봉구 지기 전에 마지막 때 그 점검할 때에 반드시 먹이를 점검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장 많이 보관돼 있어야 되고 그 먹이장 먹이 다 먹은 소진된 소비는 빼내서 먹이장 교환해 줘야 되고. 근데 지금은 사양하면 안 됩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절대로 안 가져가요. 먹이장으로, 저밀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밴드에도 먹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서 먹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하면 이제서. 어떤 분은 다구보다고 먹이장 좀 구해달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다들 카페에도 그거 먹이장 올려진 거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먹이가 많이 소진돼서 자기들도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팔 거 없어. 저도 엄청나게 보충해줬어요. 빼내고 많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없고 할 수 없이 한 30장 빼드렸네죠. 어제 사주려고 했더니 살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30장 빼드렸어요. 목사님 그 먹이장 보충할 때 그 월동 먹이장 만드느라고 빼놨던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잘 먹지도 않는 무슨 감독꿀 네. 그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나도 모르는 거. 그럼 내가 뭐 다른 거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분이 본인이 감독꿀 들어오는 시기 6월 말경부터 감독꿀이 보통 밤꿀 마지막 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오냐? 8월 달까지 들어와요. 8월 달까지. 그래도 들어오는 꿀을 8월 말경까지 꿀을 뜬 사람이 있어요. 감독꿀을. 그때까지 또도 돼야 한대요. 월동 먹이 주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뜨는 게 좋아요. 그래 될 수 있으면 뜨라. 그렇지 않으면 그걸 먹이장을 만들려면 중간중간 사양을 많이 시켜서 해석시켜라. 감독꿀하고 설탕하고.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냐 해석했느냐 안 했냐 자기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이런 부담이 있으면 잘 안 먹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먹어도. 줘도 잘 안 먹어요. 그건 모릅니다. 잠깐요. 예예. 비냉물하고 속살만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 비냉물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속살만보다도? 비냉물은 봉구가 뭉쳐졌을 때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영상사고도 또 비냉물 할 때는 벌이 나들지 않아야지 좋고요. 지금은 봉구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추위가 왔기 때문에 형성될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강하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추위 때는 만지면 손해요. 밖으로 날게 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위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다 했어야 돼요. 예. 늦었을 경우는 예. 근데 지금은 지금 이 추위는 이제 다음 주에 따뜻하니까 아마 봉구가 또 다시 느슨하게 풀려버릴 겁니다. 그때 속살만 처리하고. 비냉물은 마지막 때 한 게요. 예, 영상 4, 5대 완전히 봉구가 돼서 개포만 살짝 열고 뿌리고 다시 놔두면 돼요. 비냉물은 그때 치는 거 좋고 요즘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냉물은 또 비냉물 안 하고 그냥 또 그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옥산산 훈중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막으라, 어떤 사람은 2시간 막으라, 어떤 사람은 그냥 해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잡을 수가 없는데 또 저는 생각이 훈중을 했을 때에 만약에 이제 잠금장치인데 마지막 확인사상 몇 마리 있다든지 얼마 있는 걸 그것조차 다 잡으려고 하는 건데 훈중을 했을 때에 떨어지면 그 훈중 냄새로 인해서 죽었으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안 죽고 떨어지면서 다른 놈한테 붙어서 바닥으로 안 떨어지면 어떤가 그런 그 염려까지 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봉판이 없다라면 지금 저 훈중 옥산산 훈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마이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젓가락에다가 바로 묻혀놨다가 반나절 말려서 그 젓가락을 안 먹으면 자 지금은 왕스나 마이탁에서 나온 거 옛날에 우리도 많이 썼습니다. 마이탁을 나무 조각을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천을 호치게트로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마이탁에다 담궈가지고 건조시켜서 그놈을 사용을 했는데 농약이죠 마이탁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왕스나 그런 거보다는 요즘은 마이탁도 훈중을 하더라고. 어떤 분이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신 만들었어 하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한번 사볼까? 나는 훈중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만 봤는데 참 편해요. 편해요 그냥.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검증을 해보고 한두 통 해보고 큰 문제가 없을 때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옥산산 훈중기도 1년이 넘도록 안 쓰고 있다가 했어요. 처음 할 때는 항상 그래요. 강원도 벌 강원도의 벌이 뭐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역할이 많았는데 정부 차원의 그 지자체에서 종합영양제 우리 촉진제 이런 거 먹여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자기 약이 원인이 아니다 발뺌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한력산 촉진제죠. 한력산 같은 거 우리도 한력산 많이 줬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팽택에서도 몇 년 전에 왕스를 줬는데 방꿀 때 왕스철을 했는데 시에서 나눠준 약이었거든요. 그 왕스 써가지고 200통 다 전멸시켰어요. 한상필 씨 아시죠? 배우는 한상필 씨
그냥 벌통조차 다 불사질렀어요. 그래서 햇볕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또는 그 약품 회사에서 엄청나게 조사했는데 뭐 몰라요. 그분은 왕성해져 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막 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똑같은 약을 썼는데도 똑같은 치료제를 썼는데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사님, 예. 옥선산에서요. 예. 운중하는 거하고, 예. 흘림하는 예, 거하고 예. 어느 게 효과가 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흘림이 효과가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흘림이. 훈중은 아까 말했던 훈중 보니까 막 하루를 소문을 닫아라 2시간을 닫아라 그냥 하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훈중도 그 맡으니까 독하더라고.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아유 그저께 냉정히 대문단이라고 용접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용접하면서 이거 쓰고 오니까 이거 보여야지.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 그냥 TV 딱 했더니 눈이 무실해서. 근데 훈중보다는 흘림이 더 낫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근데 훈중은 흘림은 얼마나 불편해요. 뚜껑 열어야지 이거 다 해야지. 근데 훈중은 그냥 소문에다가 한 20초 내지 30초 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저는 훈중을 합니다. 그래.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네? 그냥 합시다. 밥 먹으러 갈 때도 끌고. 주최 시간인데 커피 타임이 있었는데 나는 냉정히 있어 제 시간에 시작해서 커피 타임 때에 우리 볼통 열어서 뚜껑 열어서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보여줄 것들이 많아서 조용히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밥 먹고 지금은 비 안 오죠? 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차가 한 50대 다 될 수 있는데 올라가서 논이기 때문에 좀 사고 위험이 있어서 했는데 오후 시간까지 그냥 거기서 할 이야기도 많고 하려고 했었는데 밥 먹고 거기서 봉장을 가실 분은 가서 또 시나무 가져가신 분들은 올라가요. 또 이따가 이야기 드리죠. 보시고 모방 조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봉교 카페에도 봉교를 이제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담그냐 어떻게 걸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봉교 틀 수는 없죠. 추워야 돼요. 영하 그래도 한 5도 이상 떨어져야지 일하기가 좋습니다. 이미 볼통에서는 빼냈죠. 근데 제 생각은 봉교망을 덮어놓고 월동난 것이 저는 권합니다. 네? 왜냐? 벌통 내부의 모든 것 습도 어떤 때는 막아줄 수도 있고 질병 모든 김도 막아줄 수 있고 봉교망이 있는가 없는가 봉교 붙은 개포.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활용하고 빼앗으려니까 뺏는 것이지 있는 것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 가만히 철처럼 생긴 거에 망사 대놓고 그걸로 덮었죠. 그거 봉교 엄청나게 붙이죠. 참 봉교도 벌통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합디다. 겨울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긴다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 뿐이지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거를 한 2년 쓰다가 3년 채는 이제 2년 쓰고 또 이제 미리 또 돼가지고 2년 차까지는 쓰고 또 다음에 봄에 새로 깔아가 저기 4월 달에 새로 깔아가지고 또 한 2년 쓰고 언제나 올동 때는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붙이면 많이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봉주만 그러나 다 뺏어가지고 털어야 되는데 추울 때 해야 되고 터는 방법 옛날에 동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요즘은 뭐 똘똘 몰아가지고 막대기로 빨대방망이로 뜯으면 잘 털어진다 그런데요. 근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들깨 털지요? 들깨 100% 가만히 때 안에 있어요? 주변에 날린 것은 한 10분의 1은 다 외부로 갈 거예요. 그죠? 일하기 싫다고 두들겨 패고 힘들다고 두들겨 패고 아마 외부로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비닐을 넓게 펴놓고 반드시 햇빛이 없는 곳에서 털어야 됩니다. 햇빛에는 금방 햇빛 받으면 누글누글해서 잘 안 풀려요.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배추 저기는 통 있잖아요. 큰 통.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큰 거. 거기다가 비닐을 집어넣고 큰 비닐을 밖에까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 놓고 그 안에 의자 놓고 비빕니다. 빨래 뜯기. 잘 털어집니다. 그리고 그 봉조망은 다시 쫙 펴가지고 쫙 펴서 무거운 걸 올려놓습니다. 보통 뚜껑 하나 넣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올려놓으면 내년에 쓸 때 쫙 펴진 상태로 다시 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뭐 빨래방맹 이용 빨래하듯 비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근데 조건은 추워야지 잘 펴집니다. 그리고 햇빛이 안 보고 털어야 됩니다. 햇빛 좋은 날 아무리 영하 온도에 햇빛에 놓고 털면은요 금방 누글누글해요 봉교가. 그래서 잘 안 털려요. 프로폴리스 담그기 봉교 약 6kg에 주정액 1.8리터죠. 1.8 18리터 한 말을 붓는데 봉교를 댈 수 있으면 좀 한 5kg에서 6kg인데 5kg 경에는 봉교가 질 좋은 거. 요즘 종합에서 봉교 수매가 A뿔이 21만 원입니다. A뿔이. 근데 A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이 20만 원, 뭐 16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봉교와 밀랍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밀랍 제거하는 방법도 제가 그 동영상을 언젠가 올려드렸는데 먼저 밀랍을 봉교를 물하고 믹서에다 넣어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게 부수고 그래서 바켓에 물 부어가지고 부어놓으면 우러 뜨는 것은 거의 밀랍이에요. 봉교는 아무리 입자가 작아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위에 밀랍은 건져서 버리지 마시고 그건 그것대로 주정에 담그세요. 그건 그것대로 쓸 때가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주정에 담가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때 써도 되고 또 프로폴리스를 또 분무기로 칠 때도 있고 그럴 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라앉은 것 받아서 거의 90% 이상 되죠. 봉교가 아주 질죠. 그런 걸 했을 때는 18리터에 조금 양이 적게 들어가도 되죠. 한 5kg. 근데 중요한 거는 분해예요. 분해. 우리 여기 이제 자방기가 있는데 저기 올 1월달에 해놓고 지금까지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재보니까 38 가까이 나와요. 38블룩스. 안 정제를 안 했는데 정제를 우리 집은 이미 한 2말 정도는 20리터짜리 2말 정도는 항상 정제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한 1년 이상 숙성을 합니다. 정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이미 3년 전 거예요.
3년 전.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올해 걸렸다 내년 연말쯤에나 팔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약 40 플러스 가까이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용량이 작다. 그때는 꿀병에다가 프로폴리스를 약 500g 넣고 주정을 가득 부어서 문제는 그것도 분해입니다. 흔드는 거. 그래서 가스가 차면 더우면 잘 분해가 되는데 새어버리죠.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양이 적더라도 용기가 큰 데다가 유리병이나 큰 유리병이 있잖아요. 그 당근한 유리병 그런 데나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부어서 겨울에도 여러분 얼마나 1년 12날 흔들어봐야 총 흔든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요? 안 돼요. 잘 안 흔들어져요. 방 안에 놔둬도 매일 흔들어도 못 흔들어요. 하우스 안에 갖다 놓으면 용기 큰 거에다가 하우스 안에 갖다 놓으면 뜨시면요 얘가 부글부글 끓어요. 지가 알아서 다 그냥 뒤집어져요. 용에 잘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용기에 담았고 흔들었다 해도 거의 프로드 성분이 분해가 한 60%나 됐다고 볼까? 안 돼요. 우리 여기는 완전히 봉교 건더기가 그냥 바닷가의 뻘 수준 완전히 그냥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1시간에 20분 돌려요. 그럼 하루는 몇 시간 돌릴까요? 4시간 가까이 돌려요. 24시간이니까 4시간. 그러니까 완전 거의 분해가 돼요. 그래도 찌꺼기를 재이용해요 또. 그래서 분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분해하는 것도 이런 기계가 없으면 또 프로폴리스 용의 기계가 있잖아요. 있고 비싸요. 한 150만 돈 되는데 100만 원 이상 되는데 용기 큰 데다가 하우스에다가 뜨거운 데다가 또는 뜨거운 방에다 놓으면 얘가 열을 가하면 이렇게 막 우리 쌀로 만드는 막걸리 말고 식혜 이렇게 막 이래 끓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얘도 열을 가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보름만 돌리면 거의 용해가 다 돼요. 보름이라도 하루에 4시간이면 15일이면 60시간 돌리는 거예요. 60시간 돌렸어요. 여러분 1년 12달 안에 60시간만큼 돌리려면 어떻게 돌려야 돼요? 못 돌려요. 분해 안 돼요. 그거 분해 안 돼.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15% 정도 부으라. 또는 용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을 부어야지, 물을 좀 해야지. 저는 물은 안 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 붓는 사람이 있고 15% 정도 물 붓는 사람이 있고 안 붓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용해를 했을 때 치수가 제대로 안 나올 때 주정이 너무 많을 때 주정 냄새가 날 때 그럼 저는 분해를 해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알코올 성분을 다 날려보내버려요. 알코올 성분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치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정제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작년에 담가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담갔어요?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병으로 해놨다. 그럼 냉동실에 넣으세요. 하루쯤 24시간쯤 냉동실에 넣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쉽게 하는 방법만 그렇게 돼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왜냐? 그 안에 밀랍이 응고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 이 망사, 아주 구멍이 적은 망사로 걸르세요. 굵은 건더기를 먼저 건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냉동에 또 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실에서 걸림종이로, 걸림종이 2장 걸리세요. 안 처음에 그 3번째는 다시 망사로 걸린 거를 상온에서 바깥에서 그냥 걸림종으로 다시 걸리세요. 그래도 찌꺼기가 걸려요. 그러면 거의 액체만 있어요. 그걸 다시 냉동에 식히세요. 그런데 영하 5도 이상 갔을 때 겨울에 뭐 그늘진 데서 밤에 걸리든지. 그래서 세 번째는 종이로, 걸림 종이로 2겹 해서 냉동했던 것들을 냉장실에서 걸립니다. 그렇게 3번 정도에서 4번 걸리면 그 다음에 이런 물을 붓고 한번 타보면 돼요. 타보면 위에 밀랍이 얼마나 떠나. 밀랍이 100%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밀랍 그 자체도 조금 뜨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먹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냥 살짝 걷어서. 근데 문제는 이런 컵 버리죠. 그 다음에 집에서 먹는 컵 다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안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려서, 그렇게 걸려 가지고도 문제는 뭐냐, 이 속에 들어있는 주정성분이에요. 주정성분 나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중탕을 해라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저는 1년을 숙성시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여러분, 주정이 약돼요? 그 속에 있는 성분이 약되겠죠. 프로이드라는 성분이. 주정 날려버려야 돼. 만약에 주정이 안 날려버렸을 땐 주정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먹으면 취해버립니다. 못 먹어요. 애들도 못 먹고 취해요. 그래서 주정을 날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봉교가 없을 때, 지금은 아직 봉교 판매가 안 올라왔네요. 봉교를 사서 담그세요. 한 18만원대만 돼도 괜찮아요. 18만짜리. 근데 절대로 인터넷 구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봉교를 많이 구입하고 또 사들고 하기 때문에 또 사들여 봤는데, 딱 사진이 올라와서 좋아서 샀어요. 한 20kg 샀는데 2가지가 왔어요. 2사람 거예요. 자기 것이 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옆 사람 팔아먹을 데 없이 같이 끼워서 파는 거예요. 난 사진 올라온 거는 그 사람 것만 올라왔어요. 보니까 2가지요. 저 눈이 매눈이잖아요. 그래서 이의제기했죠. 이건 당신 것만 아니다. 그랬더니 이실직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반납하겠다. 반납했어요. 동방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허해! 밀랍이 그냥 대부분이야. 어떻게 그건 팔 수가 없어요. 등급도 안 나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또 사버렸으면 돈 좀 끝낼 수도 있어요. 남몰라 할 수 있어요. 다행히 반납해 줬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나는 돈 안 줘도 좋다. 그러나 당신 건 못 쓰겠다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때 조심하시라. 사서 담가 놓으면, 예를 들어서 5kg 샀다. 18만원. 약 90만원이잖아요. 주정 5만원 내지 7만원 해서 좀 수고하면 약 600만원대가 돼요. 600만원에서 7, 800만원대가 되죠. 얼마에 파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손녀들 셋이 있는데 잘 먹어요. 3살, 6살, 7살.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가 타준 주스예요. 할아버지가 타준 주스 맛있게 타 드시면 돼요. 매실의 기스에다가. 저도 11월부터 1월달까지 석 달을 먹어요. 제가 폐기일에 3기로 제대한 사람이요. 폐가 약 흔적이 있어요. 근데 감기, 기침, 기관지 없어요. 뭐 등치만 커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뭐 들어눕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저는 감기를 끼고 살아야 돼. 그죠? 폐가 크니까. 근데 없어요. 그래서 참 좋다.
좋다. 요즘 제가 그 뭐 동영상 하나 올렸죠. 여러분 인쇄물에 있지 지긋지긋한 비염, 콧물, 코막힘. 프로폴리스 좋습니다. 만들어서 드세요. 판매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프로폴리스 걸리기 끝났고 그 다음에 양봉의 전망과 하는 길. 자, 이거 우리 여러분 100통 미만 100통 이상 손 들어보세요. 100통 이상. 아, 손 들어요. 참 누가 세금 내라 그래요. 왜 손 안 들어? 다 아는데 참말로. 올해 적자 났어요. 돈 벌었어요. 예? 솔직히 말해. 난 적자요. 난 적자요. 벌었어? 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니, 벌어 벌었어요. 예? 몇 돈 들어갔는데? 아이고, 얼마 13만 원씩이요? 그 내년에 또 벌 살라고? 12만 원. 잘 나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라도 구례 사람인데 흑색동회의에 그 카페를 들여다보고 제가 몇 년 전에 벌 판다고 올려놓은 걸 보고 목사님 맞지요? 벌 살라고 그랬는데 벌 파세요.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흑색동회의에 카페를 보고 전화된다. 요걸 제가 겉으로 가지도 않고 올리도 안 했는데 그때 몇 년 전 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 벌 얼마짜리 12만원 13만짜리 산대. 12만원 13만짜리는 키울 벌이요 화분맥의 벌이에요. 예? 키울 벌 못돼요. 그죠? 아주 잘 가려면 되지. 그죠? 그지만 여러분 12만원 13만원 팔아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년에 또 베트남 꿀이 수입된다는 말이 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 꿀 잘 팔렸어요. 저는 총 한 7드럼 작가의 꿀 떴는데 아카시아는 3드럼밖에 못 땄어요. 경비도 못했어요. 아카시아가 70%를 자원한데 경영에 아카시아 못 뜨면 양봉인들은 팔 거 없어요. 심지어는 아카시아 꿀을 사다가 손해보고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양봉 농가 무지 증가되죠. 너도 나도 없이 할 거 없어 양봉이라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님 만났는데 그분은 양봉이 최고래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역시 양봉 할 만한 직업입니다. 양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봉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차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100동 미만은 너무 좀 열받지 마시고 되는 대로 하세요. 대신 꿀은 고가로 파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화분이 됐든 꿀이 됐든 뭐 프로폴리스 만들어서 팔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프로폴리스 만들어서 팔 도전을 하시고 저도 처음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팔았어요. 참 제가 뭐 잘 팔거든요. 엉망진창했어요. 그런데 지금 팽팽해서 정말 저처럼 정지하고 하면 좀 드물 거예요. 근데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 농가 무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근데 많이 도태되고요. 올해도 벌 무지기수로 죽었고요. 그래서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꿀을 좀 장려를 안 하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참 양봉 농가가 어렵기는 해요. 올해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카시아 흉년이 들어가지고 제 차원에서 좀 보상 좀 해주라고 아무리 해패나 농협이 애를 써도 정부에서 끄떡하네요.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저도 여기 공장에 차에 똥 쌌다고 돈 100만 원 물어줬습니다. 차 고쳐줬어요. 근데 그거 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 거요. 계속 오는 거요. 왜 진즉 오지 않았냐. 나 일찍 빼내줄 텐데. 고민하다가
해결해주고 그냥 쉬하고 빨리 듣고 빨리 옮겼어요. 그래서 옮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의정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의정부에서 아세요? 네. 그러니 너도 나도 없이 이제 신고합니다. 단체로 몰려들 겁니다. 힘들어요. 2중 3중으로 힘들어요. 똥 싸가지고 주위에서 신고하면은 그 하면은 재판 걸면은 100% 보상해 줘야 돼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농가들이 의정부 지청에 가서 항의를 해야 돼요. 떼그러 가서 야 이놈들아 곤충이 그런 거 우리가 시켰냐 뭐 어쩌냐. 그 곤충이 하는 역할 우리에게 도움 준 거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판결하면은 되냐 말이야. 근데 합니까? 아니면 그만이지,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애암 지역에 가는 지역에 유구 가는 지역에 이강식 사장이라는 분이 300통을 하는데 이분은 300통 꿀 혼자 뜬답니다. 우리 김진은 사장도 혼자 꿀 뜨죠? 꿀 뜰 때 같이 뜨나? 혼자. 근데 이분은 보통 채맥카가 있어요. 채맥이 돌아가면 다 실렸어요. 스위치는 갖고 다니면서 쭉 네일을 깔아가지고 계속 털어가지고 집어넣고 또 다시 빼내서 넣어놓고 또 다음 통하고 혼자 하루 종일 내 300통 다 뜨고 3일 동안 랄랄랄라 하고 놀러 다닌답니다. 이보다 좋은 직업이 뭐 있냐? 네. 그리고 아카시아만 뜨고 사양꿀을 합니다. 6월달부터 300통이면 일주일에 약 10드럼 생산합니다. 사양꿀 통당 마진 20만원 보면 일주일에 200만원 벌어요. 3일 만에 한 번 일하고 모든 시설은 자동화 돈이 투자가 되죠. 할만하죠? 그죠? 여름철에 밥 엄청나게 주니까 뭘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얘 이야기하느냐? 사는 길이 있어요. 마누라는 전부 봉사물만 팔마하고 돈만 챙기고 절대로 봉장에 안 온답니다. 일 안 시킨답니다. 네. 대신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자동화 시스템.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마누라가 안 도와주면 뭘 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마누라 안 도와주면 외부 사람 데려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극한 직업이에요. 힘들어. 밤에 하고 뭐하고 뭐 이동해야 되고 그분이 이동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양봉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레알질이 다시 레알질이 200저기 레알질 제리 틀 통이 150통 제리 틀 넣을 통이 150통 그 150통 제리 틀 넣으려면요 거기서 이춤 빼야 할 통이 약 30통 지원통이 한 30통 약 60통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150통 예. 그 다음에 제리하기 때문에 사양 내년부터 사양꿀을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뜨고 하천까지 가서 6월 말에 내려와서 바로 하려고 지금 모든 시스템을 냉장고에다가 주워 붓고 있어요. 그래서 소농은 고가품, 봉산물 다변화, 시설 현대화, 대농은 300통 이상. 여러분 그래도 300통 이상은 해야지. 우리 올해 적자가 났는데 우리 뭐 벌까지 판 거 하면은 매출이 한 1억 5천은 돼요. 근데 적자요. 여러분 1억 5천 많아요? 예? 많아요? 적자요. 최소한 30도람 이상, 그게 15도람은 어는 이익금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올해는 또 뭐 이동하고 뭐 또 저 냉정리에 쏟아붓는 거 이만저만이 아니고 해서 상당히 적자 폭이 큽니다.
예. 그런데도 팔아먹은 또 많아요. 아직도. 그건 적자가 아니라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조금 돈을 벌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양봉 조금만 노력하면 할 만한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 길은 있어요. 또 종봉만 해도 그렇고 아까 우리 김일삼 목사님은 딸기밭에 100통 들어갔다 1,200만 원. 사실 생각은 해볼 문제예요. 1,200만 원 돈 번 거냐? 액수로는 큰 돈이지만 하지만 그걸 저는 올해 벌 많이는 안 팝니다. 많이는 안 판데 조금만 팔고 다 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이 꿀 50도람 이상 꿀로만 50도람 이상 그 다음에 화분 있죠. 화분은 최소한 1톤 이상이고 그 다음에 레알리리 사양꿀 그 다음에 종도 그래서 내년에는 일꾼을 3명 이상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좀 이분은 이강식이라는 사람은 절대로는 교육이나 다른 데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어디 다녀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나는 이것이다 그것만 전념하는 거예요. 한 번 언제쯤 모시라고 그거 내가 간다 그랬어요. 교포를.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12월 달부터 좀 사랑꾼 시설을 좀 많이 보러 다닐 겁니다. 보러 다니고 또는 또 그런 분들도 우리 1월 달부터 1월 달하고 2월 달은 레알질이 지난번에 신창문 회장 모신 거 그분 모시다가 근데 과연 레알질이를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빈틈없이 해줄까 강의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그래 두 번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레알질이에 대해서 그분은 2번 이상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가장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밀은 조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등록제가 될는지 모릅니다. 이동도 마찬가지고 이동도 자기 땅이 아니면 이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밀은지를 지금 조그만 것들을 한두 군데 살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또 사는 길은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뉴질랜드는 벌 키우고 생사하는 것은 천혜적인 자연적 조건이에요. 마누카꿀 좋은 거 같죠? 층해져서 못 써요. 그대로는 팔 수도 없어요. 그대로는. 그 속에 있는 층해지는 걸 다 빼내버리고 가공해서 먹기 좋게 포장을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전부 소포장이에요. 100g, 200g, 250g, 300g 뭐 전부 다. 그리고 페트병이에요. 유리병 거의 없습니다. 큰 게 없어요. 1kg 이상 된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고가품이고. 그래서 화분은 별로더라고요. 화분. 그리고 벌 집채꿀도 있기는 있는데 별로고. 그래서 여러분 포장에 저는 꿀 포장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다양한 용기에 또 라벨 다 만들었습니다. 화분도 라벨 내 거 다 만들었죠. 화분도 몇 가지입니까? 도토리 화분, 달래 화분, 다 내 걸로 라벨을 다 만들었고 여러분은 거기다가 내 라벨에다가 전화번호만 바꿔서 쓰시라는데 왜 안 하세요? 참나 기가 막히게 전화번호만 바꿔서 주소하고 라벨도 그렇고 모두 용기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참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변화를 하라. 병도 조금 저는 그 2kg 2.4리터짜리 있죠. 그다음에 2kg짜리 페트병이 있죠. 1kg짜리 페트병 있죠. 그다음에 550g짜리 있죠. 800g인데 1kg 들어가죠. 그래서 세트로 하면은 또 잘 많이 안 나가던 방꿀도 세트로 한번 나갈 수가 있고. 제가 올해 추석 때 그 우리 밴드에 올라오는 거 보셨죠? 선물용 세트 약 한 200개 나갔어요. 200개. 그래서 거기에 뭐 들어가냐? 아카시아 꿀 없으니까 아카시아 꿀은 사다가 넣었어요. 손해보고. 비싸가지고 최소한 4만원 줬나요? 4만원도 주고 3만 5천도 주고 했는데 그 4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500g짜리가 4병밖에 안 나오는데 손해를 보면서도 왜 다른 꿀 그 감로꿀이나 자파꿀이나 방꿀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꿀이 다 팔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아서 그래서 용기를 다양하게 포장 방법을 다양하게 여러분은 2.4리터 그냥 담아서 그냥 팔리면 팔리고 말면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매는 본인들의 생산의 소매의 70%를 한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나머지 30%는 도매로 남기시고 절대로 자기 꿀을 많이 있다라고 싸게 파지 마세요. 두고두고 묵히고 내년까지 파시고 올해 꿀이 많이 내년으로 2월이 되면 내년 꿀은 다 도매로 남겨버리고 자기 꿀 팔고 어떤 사람은 꿀을 못 팔아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싸게 막 덤핑 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덤핑 꿀을 칠 수밖에 없어요. 덤핑 칠 바야 도매로 남기세요. 그러면 시장은 안 흐트리잖아요. 저는 전략이 그래요. 저는 또 이제 우리 양봉 농가들이 제 꿀을 많이 가져가기도 해요. 좀 싸게 주죠, 제가. 싸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의정부에서 그 개판했다는 거하고 예. 그게 제일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거 국회의원 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이 단체가 커져야 되고 단체가 협동해서 국회고 어디고 가서 항의도 해야 되고 왜 좀 정부 차원에서 재해를 인정해가지고 보상 같은 거 좀 해주고 하지 않느냐. 왜 농민들이 소들하느냐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각자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고 그 법원에서 그 사람이 갔을 때 그럼 울산이나 이런 데 평택이니 어디 까마귀 수십 마리씩 내려오면 공짜는 거 준비해서 그러니까 죽이려면 그 판사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양봉협회는 자조금을 걷어서 내잖아요. 자기가 통당 1,000원이에요. 자조금 내본 사람 있어요? 자조금. 3만 원 냈어요. 자조금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걷어서 협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노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기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자 끄세요.